술자리가 끝난 뒤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번쩍 깨보려던 적 있으신가요? 어지러운 머리를 식히기 위해, 속을 달래기 위해, 또는 잠을 쫓기 위해 커피를 들이켜 보신 경험 아마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 아셨나요? 이런 행동이 오히려 몸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요. 그저 정신을 차리려던 커피 한 잔이 간과 심장을 동시에 혹사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에이, 옛날부터 다들 그렇게 했는데 뭐 어때? 술 마시고 나면 정신이 흐릿해서 커피 마셔야 그나마 좀 낫던데? 바로 이런 생각, 우리 몸에선 위험 신호가 켜지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 술 마신 뒤 커피 마시면 왜 안 좋은가? 에 대한 내용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지식으로 풀어드릴게요. 특히 간 건강, 심장 건강, 그리고 수면과 회복이 중요한 우리 중장년 세대에게는 절대 놓쳐선 안 될 정보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응원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회식이 끝난 저녁, 살짝 알딸딸한 상태로 집에 가는 길. 머리는 어지럽고 속은 메스꺼리고 정신은 깜깜한데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사서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러면 왠지 정신이 좀 드는 것 같고 술도 덜 취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게 정말 술이 깨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착각일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커피의 각성 효과에만 집중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몸의 부담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커피 마셨으니까 이제 괜찮겠지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알코올과 카페인, 이 두 성분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서는 꽤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죠.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탈수 현상입니다. 알코올은 대표적인 이뇨작용 유발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서 몸속의 수분을 밖으로 빼내버리죠. 그런데 커피, 특히 진한 아메리카노나 캔커피에 든 카페인도 마찬가지로 이뇨작용을 강하게 일으킵니다. 술로 이미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커피까지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중으로 탈수 상태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두통이 심해지고 어지러움이나 피로감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심한 경우엔 현기증이나 심장 두근거림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술 마신 후 커피를 마셨더니 더 정신이 또렷해졌다는 느낌, 사실은 그냥 카페인의 착각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이미 탈진 상태인데 정신만 억지로 깨워놓은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더 큰 문제는 간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신 술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바뀌고 다시 그걸 간이 분해하면서 무독성 물질로 전환하죠. 그런데 이 과정이 절대 빠르지 않아요. 간은 정말 열심히 일해야만 이 독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카페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간은 또 다른 대사 작업을 해야 하게 되는 거예요. 술만 해독해도 벅찬데 커피까지 대사해야 하니 간은 이중으로 혹사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무리가 자주 반복되면 지방간, 간염, 간 기능 저하 같은 만성적인 간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원래 약했던 분이라면 이중 부담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는 평소 피곤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간의 과부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탈수와 간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술 마신 후 커피 마시면 술이 깬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가 알코올을 분해해주는 기능은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아, 나 이제 괜찮은가 보다 하고 운전을 한다거나 혼자 귀가하면서 넘어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이건 단순히 커피를 마셔서가 아니라 그 착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숙취는 더 심해지고 몸은 더 피곤하고 회복 속도는 늦어지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머리는 띵하고 속은 울렁거리고 밤새 뒤척이며 푹 못 주무셨던 경험. 혹시 그 원인이 바로 어젯밤에 커피 한 잔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술이 깼다고 착각한 채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습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머리는 말똥말똥,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한두 시간마다 깨고 땀이 흐르거나 가슴이 두근거려서 몸을 뒤척이다 다시 잠들고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사실 이것도 술과 커피가 만나면서 생기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술은 처음엔 졸리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수면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깊은 수면, 즉 회복 수면이 아닌 얕고 질 낮은 수면을 유도하죠. 그런데 커피까지 마셨다? 그건 마치 이미 얕아진 잠에 각성제까지 들이부은 격이에요. 결과적으로 몸은 피곤한데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음날 더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이상한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심혈관계 문제입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몸이 후끈해지는 거죠. 반면 카페인은 혈압을 높이고 심박수를 빠르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몸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심장은 지금 쉬어야 하나? 아니면 뛸 준비를 해야 하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결국엔 과도하게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어르신이라면 그 영향은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두근거림이 아니라 심장에 실제로 부담을 주고 심하면 가슴 통증이나 숨가쁨, 심지어 쓰러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정리해 볼까요? 술 마신 후 커피를 마시는 행동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단순히 숙취에 좋지 않다는 수준이 아니라 간, 심장, 수면, 탈수, 정신착각까지 온몸의 시스템에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술 마신 뒤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정신도 차리고 회복도 하려면 뭐가 제일 좋죠? 그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되는 술 마신 뒤 진짜 회복을 위한 실천법 6가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술자리 후 물 또는 이온 음료 마시기.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술이 몸속 수분을 쫙 빼가면서 우리 몸은 마치 말라가는 스펀지처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커피나 탄산이 아니라 깨끗한 물 혹은 이온 음료예요. 특히 전해질까지 보충해주는 스포츠 음료나 소금 약간 넣은 미지근한 물도 좋아요. 물론 너무 차가운 물은 속을 놀라게 할 수 있으니 미지근하거나 상온 물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커피 대신 무카페인 차로 전환하기. 대추차, 둥글레차, 결명자차 같은 우리 몸에 좋은 무카페인 차들은 간을 쉬게 해주고 속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특히 둥글레차는 옛날부터 간을 맑게 한다는 말이 있었을 만큼 중장년층에게 좋은 차로 알려져 있죠. 술자리 다음 날 괜히 커피 사러 가지 마시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속을 풀어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세 번째, 음주 후엔 절대 운전하거나 활동하지 않기. 이건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커피로 정신이 또렷해졌다고 착각해도 몸은 여전히 술 기운에 휘청이고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무조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높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게 최고입니다. 네 번째, 낮잠 대신 일찍 잠자리에 들기. 술을 마신 날엔 피곤하니까 낮에 좀 자고 밤에도 잘 자면 되겠지 싶지만 낮잠이 너무 길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합니다. 커피까지 마셨다면 더더욱 그렇죠. 가장 좋은 건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자는 것. 이 시간은 간 해독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기 때문에 간을 쉬게 하는 황금 타이밍입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고 방 조명을 어둡게 한 뒤 몸을 이완시키며 잠드는 습관,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다섯 번째, 커피는 최소 8시간 후에 마시기. 술을 마셨다면 그날 하루는 커피를 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꼭 기억해 주세요. 술을 마신 후 최소 8시간은 지나야 간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간이 아직도 알코올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거기다 카페인까지 들어오면 간은 말 그대로 쉬지도 못하고 야근에 야근을 반복하는 셈이에요. 다음날 아침 피곤해서 커피가 당기시더라도 물 한 컵 혹은 따뜻한 대추차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어색할지 몰라도 몸이 점점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술커피 습관 일지로 점검하기. 우리는 습관이 무서운 줄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곤 합니다. 특히나 술 마신 뒤엔 무조건 커피 한 잔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건 이미 반사적으로 몸이 따라하는 루틴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땐 간단하게 술자리 일지, 커피 섭취 일지를 써보는 게 좋습니다. 언제 술을 마셨고 그 후 몇 시간 뒤에 커피를 마셨는지, 그리고 다음 날 몸 상태는 어땠는지를 하루 한 줄만 기록해 보세요. 단 2주만 해보셔도 커피 안 마신 날이 훨씬 편했구나. 잠을 잘 잤던 날은 커피를 안 마셨던 날이네. 이런 깨달음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의 반응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건강 도구예요.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술 마신 뒤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6가지 이유와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탈수를 심하게 만들고 간에 이중 부담을 주며 잠깐 정신만 깨우고 실제로는 숙취를 악화시키고 심장 건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수면을 방해해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건강에 치명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법으로는 물과 이온 음료 챙기기, 커피 대신 따뜻한 차 마시기, 음주 후 활동 자제, 낮잠보다 이른 취침, 카페인 섭취는 최소 8시간 이후, 일지 작성으로 습관 점검하기,
어르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땐 무리해도 괜찮지만 중년 이후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된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그 작은 열쇠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요, 기계처럼 쉽게 리셋되는 게 아닙니다. 쉬게 해줘야 회복되고 물 주고 재워줘야 다시 튼튼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술 마신 후 커피 한 잔은 정신을 깨우는 게 아니라 몸에 경고를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나도 이런 실수했었구나. 앞으로는 좀 다르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나는 술 마신 뒤 커피 대신 이렇게 해요. 진짜로 커피 안 마셨더니 숙취가 훨씬 덜했어요. 이런 이야기들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 그리고 더 즐거운 내일을 위해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